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호스트를 맡게 된 CSS의 남서영입니다. 네, 오늘은 운영 최적화 방안 시스코 SN의 보안 운영 및 대응 관련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SN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대항되는 시간에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 창이나 채팅창에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리실 때 채팅창에 만약에 질문을 올리실 경우에는 꼭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션 마지막에 Q&A 세션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궁금하신 부분 제출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다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잠시 뒤에 채팅창에 보내드린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제가 잠시 뒤에 채팅창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 지금 보이시는 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아마 서베이 메일을 받으실 텐데요. 저희한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0점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한용 프로가 오늘 세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청 프로, 신정석 프로, 그리고 저도 패널리스트로 여기 나중에 올라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한용 프로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이제 세션을 통해 주요로 이제 SN의 운영 단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모범 사례를 이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그 다음은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젠다 내용을 세 가지 토픽으로 나누어 봤고요. 운영 모범 사례,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 소개, 그 다음 관련된 데모 내용을 이런 순서대로 이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SN에서 이제 모든 컴포넌트를 이제 셋업 완료한 후 플로우 데이터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수집을 하여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몇 가지의 운영 모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인시덴트 리커버리 플랜, IRP, 이런 전략이라는 이제 내용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SNA에서는 이제 데이터 및 컨피그레이션 설정 파일을 백업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SNA에서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 이제 반드시 이런 백업 작업이 이제 필요할 것이며, 이제 백업 작업은 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 백업과 데이터베이스 백업 두 가지의 백업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잠시 후에 데모 환경에서 이제 상세한 백업 작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SNA를 이제 사용하면서 몇 가지의 운영 작업은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우선 호스트 그룹 관리, 즉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 IP 주소들을 어울리는 호스트 그룹 내에 추가를 하고 이제 관리가 편리하는 대로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여서 각 정책들을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정책 타입은 주로 이제 호스트 그룹 기반으로 이제 각 시큐리티 이벤트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롤 폴리시와 관리자분이 여러 조건을 편집을 하여서 별도의 커스터마이징하는 CSE 정책을 이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엑스포터 상태는 주요로 이제 추가된 스위치나 라우터 장비가 네트플로우 정보를 정상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지,
플로우 양이 너무 이제 많을 경우에는 뭐 플로우 컬렉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코의 ISE 제품이나 뭐 CQX 제품이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아주 권장드리고요. 이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면은 추가적으로 ETA 네트플로우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고 글로벌 스레트 알러트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데모 환경으로 이동해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우선 이 SNA에 대한 이제 백업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SNA에서는 컨피그레이션 파일 백업과 데이터베이스 백업, 네, 두 가지 백업 작업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 SNA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백업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센트로 매니지먼트 화면으로 네, 이동한 다음 SMC의 액션, 여기에 서포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configuration 파일이라는 이제 탭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 중에 백업 액션, create 백업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configuration 파일에 대한 이런 백업 작업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configuration 백업에 이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이제 백업하는지는 요 help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help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 아래에 백업 컨피그레이션 파일. 네, 이 중에 아주 상세하게 그냥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 그냥 어떤 파일을 백업하는지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보시면은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백업되어 있는지를 네,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 내용은 이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어떤 내용들이 저장되는지를 네,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중에 이제 백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 리스트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SNA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 다음 그 백업된 이제 파일을 다시 리스토어를 하시면 네, 그 사전의 상태로 네, 모든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네, 네, 다음은 다시 센트로 매니지먼트 화면으로 이동해서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작업을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SMC의 액션. 네, 이번에는 이 View Appliance Status 메뉴로 이동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다음 계정을 등록을 하시고요. 잠시만요. 센트로 매니지먼트 SMC의 네, View Appliance Status. 네,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중에 서포트 메뉴 아래에 백업 리스토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네, 최초로 네, 해당 페이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컴퓨거라는 이제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리모트 파일 시스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SMB 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서 이제 외부의 서버에 연결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제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네, 외부 서버에 이런 IP 주소를 필요할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름을 하나 지정하고 네, 그다음 유저네임과 비번 네, 그렇게 설정하시고 어플라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제 외부 서버와 이제 통신이 되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백업 화면으로 돌아가시면은 네,
제가 이제 임시적인 테스트 환경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IP 주소를 입력해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적인 환경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이제 외부의 서버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런 메시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부 서버랑 이제 연결된 다음 바로 이런 Create Backup이라는 이제 버튼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내용을 백업 작업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별도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방금은 이 SMC에서 이제 진행한 작업이고요. 이제 모든 플로 컬렉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포트와 뷰 어플라이언스 스테이터스 해당 두 가지 화면에서 각자의 이제 데이터를 백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백업 작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SNA의 호스트 그룹 튜닝 작업과 알람 정보에 대한 이제 폴리시 튜닝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다른 환경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 SNA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이제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호스트 IP 주소들이 정확한 이 호스트 그룹 내에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하거든요. 네. 이제 한 가지 팁을 안내해 드리자면은 모니터 아래에 호스트 그룹 해당 화면으로 이동을 하셔서 change 호스트 그룹 패치얼 해당 호스트 그룹을 찾아서 어플라이합니다. 만약 이 패치얼 호스트 그룹에서 이런 트래픽 기록이 표시되고 있다면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캐주얼 그룹에서는 디폴트로 모든 프라이빗 IP 주소들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특정 IP 주소가 이 캐주얼 그룹에 있다는 곳은 회사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해당 프라이빗 IP 주소가 아무런 호스트 그룹에 초과되지 않아서 이런 캐주얼 호스트 그룹에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호스트 IP 주소를 이제 찾아서 도대체 어떤 호스트이고 어떤 디바이스인지 그리고 정확한 이제 호스트 그룹으로 이제 식별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상세한 플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플로우를 클릭을 하여서 그 다음은 플로우 서치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해당 캐주얼 그룹 내에서 도대체 어떤 IP 주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리스트에 표시된 모든 IP 주소들은 현재 이제 캐치얼에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IP 주소들이 도대체 어떤 디바이스이고 그리고 이제 어울리는 호스트 그룹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한 다음 이 호스트 그룹 매니지먼트로 이동하여서 이런 IP 주소를 하나하나씩 어떤 호스트 그룹으로 추가를 하여야 할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호스트 IP 주소를 이제 구분을 하여야만 정확한 알람 정보들이 표시될 수 있는데요. 즉, 대시보드 화면에서 모든 IP 주소가 어울리는 호스트 그룹으로 구분을 하여야만 이런 알람 정보가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요. 즉 이렇게 어노멀리나 아래에 이런 각 색깔별로 시큐리티 이벤트가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알람의 확인을 하는 이제 확인 방식이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이 어노멀리라는 이제 알람으로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관련된 이런 호스트의 IP 정보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왜 이런 알람이 나타나면은 바로 요만큼 점수가 발생하여서 알람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퍼센트 수를 클릭을 하시면은 디테일한 시큐리티 이벤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서 관련된 디테일즈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만큼 점수가 나타나서 알람이 표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디테일즈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이런 롤 트래픽, 이런 특정 시큐리티 이벤트가 카운트 되어서 이런 알람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알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내용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액션에서 상세한 이제 플로우 데이터까지 이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알람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부분은 방금 그 호스트 그룹에 대한 튜닝 작업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특정의 policy, 특정의 정책에 대한 튜닝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당 특정 IP 주소가 저희가 이제 플로까지 확인을 하여서 네, 또 마지막 이 플로우 서치 화면에서 이런 트래픽 이제 행위까지 이제 판단을 하였지만 하지만 이제 회사 내부에서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이제 식별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회사 내부에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나 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새로운 트래픽이 나타났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런 트래픽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됐을 때에는 이런 폴리시에 대한 튜닝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 수가 좀 많아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사실 어노멀리 하나의 이런 사용 사례를 이제 안내해 드렸지만 사실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알람 정보들은 모두 다 그 알람 숫자를 클릭하고 관련된 시큐리티 이벤트의 디테일스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이런 플로우 수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만약 이런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을 때에는 해당 이벤트에 대한 튜닝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액션에서 이제 튠 이벤트라는 메뉴로 그럼 바로 이렇게 코 이벤트라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특정 IP 주소에서 이런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져 있어서 알람이 이제 발송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방금 뭐 플로까지 확인을 하고 이런 트래픽은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없는 트래픽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었다면은 바로 이런 알람이 필요 없이 직접 오프로 직접 설정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온 상태에서 그냥 요 아래에 이 특정 트래픽의 양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당 이 특정 IP에서는 특정 호스트에게는 똑같은 이런 트래픽이 뭐 이튿날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발생할 때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어서 이런 알람 정보는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특정 호스트에게는 이런 알람 정보는 이제 더 이상 표시가 되지 않게끔 폴리시에 대한 튜닝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 특정 호스트에 대한 이제 튜닝 방식이고요. 그다음
롤 폴리시를 이제 추가를 하신다면은 특정 호스트 그룹 기반으로 어떤 이런 시큐리티 이벤트를 이런 알람 정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대시보드 화면에서 네, 요 하나의 알람 정보뿐만 아니라 요 아래의 모든 시큐리티 이벤트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액션 뷰 플로우로 일단 이런 플로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 마찬가지로 튠 알람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특정 이제 폴리시에 대한 이런 편집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리자분께서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폴리시에 대한 튜닝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몇 가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이제 사용 사례를 알아보았고요. 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알람 정보에 대한 후속 대응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이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SNA 솔루션에서는 회사 내부 운영 환경의 모든 위협 사항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만은 관리자분께서는 뭐 항상 SNA의 대시보드 화면을 지켜본다는 것은 이제 무리하는 것이고 관리자분께서는 이제 빠르게 위협 사항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런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 해당 툴이 개발되었고 이제 새 버전에서는 이제 더욱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고요. 수동으로 반복적인 이제 작업 필요 없이 자동화 작업으로 알람에 대한 대응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제 알람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조건들을 필요에 따라서 아주 쉽게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런 자동화 작업으로 통해 이제 사건 대응 시간을 최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해당 툴은 SN에서 별도로 7.4대 버전에서는 별도로 이제 설치 필요 없이 직접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7.3대 이하의 버전에서는 SNA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고요. 별도의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편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신의 이제 7.4대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하고요. 네, 그다음 이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하여서 특별히 이제 관심 있는 호스트 그룹의 어떤 트래핑 내용이거나 뭐 알람 정보가 이제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이런 if된 관계처럼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바로 오른쪽에 표시된 각종 액션을 통해서 관리자분에게 이제 알람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해당 툴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요 규칙과 액션 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if된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이제 조건이 만족된다면은 바로 어떤 대응 작업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규칙 메뉴 아래에서는 여러 개 타입인 조건의 조합이고 조건이 만족된다면은 바로 할당한 액션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액션 메뉴 아래에서는 여러 개의 대응 방법이 포함이 되고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조절 가능할 것입니다. 이 캡처 화면은
바로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의 설정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rules 부분에서는 바로 조건을 편집하는 규칙 메뉴이고요. 액션 부분은 바로 대응 방식을 편집하는 메뉴이고요. 세 번째로 이 syslog 포맷 부분은 액션 메뉴 아래에 있는 특정 syslog 메시지 커스터마이징 할 때 편집하는 메뉴입니다. 이 아래에 리스트에 표시된 것은 이미 SNA에 추가된 이제 규칙들이고요. 뭐 이름이나 뭐 타입 정보, 규칙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 정보들이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enable 부분에 이제 해당 규칙을 활성화 여부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액션 부분에서는 이제 해당 규칙에 대한 이제 편집 작업이거나 뭐 복사 혹은 삭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add new rule 버튼으로 통해 여러 개 타입의 규칙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 rules와 action을 이제 조합을 하여서 만약 어떤 알람이 나타나면 그럼 어떤 대응 방식이 자동으로 발생할 것이며 알람 타입은 주로 각 호스트 기반의 이제 시큐리티 이벤트 알람이거나 뭐 각 컴포넌트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이제 알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할 때에는 이 호스트 알람이나 CSE, 커스텀 시큐리티 이벤트, 관리자가 특별히 이제 설정한 이벤트 내용에 대한 이제 자동화 알람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규칙 내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은 규칙을 호스트 알람으로 추가를 한 다음 표시된 이제 조건 설정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제일 상단에서는 일단 all, any, none 세 가지 메뉴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요 all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모든 조건이 이제 모두 다 만족하여야만 규칙이 이제 트리거 될 수 있고요. any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이제 만족되었다면은 바로 규칙이 트리거 된다라는 것이고요.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의 모든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칙은 트리거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래에 여러 개의 특정 조건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알아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 시간에 구간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벤트의 심각도에 따라서 크리티컬한 이제 알람만 이제 제가 알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타입에서는 뭐 특정 시큐리티 이벤트나 CSE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스 IP 주소나 타겟 IP 주소를 선택을 하여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소스 호스트 그룹이나 타겟 호스트 그룹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이제 할당한 액션 작업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총 6가지의 액션 작업이 있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지정된 디바이스에게 syslog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외부의 SIM 플랫폼을 연동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syslog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은 이제 자주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설정된 이메일 주소로 알람 이메일을 이제 발송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SNA에서 SMTP 서버가 미리 설정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지정된 디바이스에게 SNMP 트랙 정보를 이제 발송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시스코의 ISE 제품이 연동되어져 있다면은 소스 또는 타겟 호스트에 ISE의 ANC 정책을 적용을 하여서 즉시 자동화 격리 작업을 어, 진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 웹 서비스 또는 REST API를 이제 통해서 외부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코의 CQX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보안 알람 정보를 CQX에게도 이제 보내서 이제 자동화 작업을 타 보안 제품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이 이메일 액션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캡처 화면은 네, 바로 이메일 액션을 작업을 하려면은 네, 어떤 설정 화면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네, 이 SMTP 네, 서버 주소를 SNA에서 설정하는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 아래에 네, 간단한 이메일의 이 이메일 액션의 이름, 그 다음 to 부분에서는 네, 관리자분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할 거고요. subject에서는 네, 해당 이메일의 타이틀 내용, 그 다음 body에서는 상세한 이 이메일 문구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시스코 ISE 제품을 회사의 인증서보로 사용할 경우에는 SNA와 연동시켜서 네,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매우 추천하고요. ISE를 SNA와 연동하면은 이 픽스그레이드를 통해 ISE의 ANC 정책을 가져올 수 있고 ANC 정책의 효과는 바로 문제가 있는 호스트를 더 이상 이제 아무런 통신이 발송할 수 없게끔 격리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시스로그 액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SNA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네, 시스로그의 포맷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원하시는 대로 이 아래에 여러 개의 템플릿을 직접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 필요한 이제 시스로그의 내용을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드파티의 심 플랫폼을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연동을 시켜서 시스로그 메시지를 심 플랫폼에게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스코 시큐어 X 제품이 연동되었을 경우에는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하여서 SNA의 알람 정보를 CQX에게 보낼 수 있고 CQX의 주요 기능은 이 알람 정보를 받은 후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여서 이제 해당 위협 정보에 대한 대응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QX를 통해 시스코의 뭐 CQ 엔드포인트나 뭐 암브렐라 같은 이제 보안 제품들을 같이 이제 통합시켜서 CQX에서 특정 워크플로우를 설정을 하면서 SNA의 알람 정보를 받을 때 네, 해당 알람에 대한 이제 자동 이제 대응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데모 환경으로 이동해서 해당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해당 툴과 함께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CSE 정책을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방금 폴리시 매니지먼트 화면 아래에 코어 이벤트에서는 네, 기본적인 이제 알람에 대한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이제 추가되어진 이런 시큐리티 이벤트야
정책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튠 폴리시를 이제 진행을 가능하고, 그다음 이 커스텀 이벤트에서는 관리자분이 이제 별도로 이제 특별히 어떤 이제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바로 이 CSE 정책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reate New Policy, 여기에 Custom Security Event 클릭을 하시면은 여름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이름을 지정하고 스테이터스를 엉으로 변경한 다음 그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View All,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주 상세한 편집이 가능한 이런 조건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특정 어떤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판단된 다음 여러 개의 조건들을 편집을 하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전에 이미 추가된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모든 테어네트 트래픽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테어네트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이제 보안성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제가 회사 내부에서는 테어네트를 이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인사이드 호스트에서 모든 테어네트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끝까지 몇 가지의 조건을 직접 초과를 하시면 되고, 초과를 한 다음 바로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정책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문구 내용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인사이드 호스트, 회사 내부 환경에서 만약에 이런 테어네트 트래픽이 이제 발생이 됐다. 라면은 바로 요 대시보드 아래에 요 policy violation, 해당 특정 카테고리에서 그 CSE 정책이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그 IP를 찾아서 어떤 호스트가 테오네트를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이제 함께 사용하셔서 회사 내부에서 만약 이런 테어네트 트래픽이 발생이 됐다라면은 바로 관리자분에게 별도로 알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 화면 위로 이동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설정하는 순서는 먼저 액션을 설정한 다음 룰스 부분에 편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액션을 설정을 하여서 add new action,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가 이메일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SMTP 서버가 아직 SN에서 설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알람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SMTP 설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테스트 환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SMC에서 액션, Edit Appliance Configuration, 이 부분에 SMTP 설정이 있고요. SMTP Configuration, 제너럴 탭 아래에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SMTP 서버와 포트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이 from 이메일 부분은 그냥 어떤 이메일 주소로 이제 알람 메시지가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unencrypted로 이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apply 세팅을 클릭하시면은 SMTP 서버가 적용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 apply 세팅을 클릭하시면은 SMC는 바로 이제 다시 리부팅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설정을 하시려면은 이제 업무 시간 외에 시간에
선택을 하셔서 네,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다음 다시 방금 화면으로 돌아가서 SMTP 서버를 설정을 한 다음 네, 이메로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하고 enable 상태로 네, 변경한 다음 여기에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메일의 주소를 직접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수동적으로 자기의 이메일 주소를 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네, 어떤 subject, 네, 어떤 이메일의 타이틀을 네, 설정을 할 수 있고 바디에서는 이메일의 문구 내용을 직접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에 그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테어네트 트래픽이 발생된다면은 바로 이제 관리자분에게 알람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정되었고요. 액션 부분을 설정한 다음 룰스 부분에 네, 상세한 이런 알람을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스트 알람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네, 어떤 이름을 이메일로 하나 선택을 하셔서 편집을 하고 이 아래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타입을 선택을 한 다음 제가 방금 추가되어진 이 CSE 정책 네, 바로 요 헤어네트 트래픽 이런 식으로 만약 방금 이런 테어넷 인사이드에서 테어네트 트래픽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바로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하셔서 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라는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제 사용 사례를 하나 알아보았고요. 사실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떤 시간에 네, 이런 알람이 나타났다면은 제가 알람을 받으려고 한다. 혹은 뭐 알람의 네, 심각도를 이제 지정도 할 수 있고 특정 어떤 IP 주소나 혹은 어떤 호스트 그룹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네, 전부 다 이제 편집이 할 수 있고요. 이 아래에 이런 액션들이 있다는 곳은 방금 이 액션 탭 아래에서 저희가 이제 이미 초과된 이제 아이템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이메일을 설정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예를 들어서 시스로그 메시지. 네. 스임 플랫폼에게 시스로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네, 어떤 이름을 편집을 한 다음 이 부분에 시스로그 서버에 네, IP 주소가 필요하고 네, 어떤 특정 포트 를 사용하는지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NA에서는 디폴트로 이 accept comment event 포맷, 네, 이런 포맷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런 포맷을 외에 저는 이제 다른 심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커스터마이징하는 이제 시스로그 포맷을 필요한다. 이럴 때에는 바로 이 시스로그 포맷 탭으로 이동을 하여서 네, add new 이 부분에 네, 여러 개의 템플릿이 있고 네, 이 템플릿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네, 선택을 한 다음 네,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를 한 다음 다시 액션으로 돌아와서 시스로그 메시지를 추가를 하면은 방금 추가가 되어진 이 포맷이 아래의 리스트에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이브를 클릭을 하셔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마찬가지로 네, 방금 이 이벤트로 네, 예시를 드리자면은 네, 마찬가지로 네, 이런 테어네트 트래픽이 내부에서 이제 발생되었다면은 저는 이제 특정한 이 시스로그
메시지를 씬 플랫폼에게 보내서 저는 이제 씬 플랫폼에서 이런 알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동화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SDA 환경에서 DNS와 이제 ISE 제품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직접 DNS와 이제 연동을 시키고 ISE와 연동을 시킨 다음 여기에 ISE ANC 폴리시를 직접 자동화 이제 처리가 가능하게끔 설정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커런티로 선택하고 네, 어떤 호스트를 지정을 하면은 네,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다시 이 룰즈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그 테오네트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직접 이 ANC ISE ANC 정책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트래픽이 나타나면은 바로 이제 ANC 정책의 효과로 통해 IS에서는 직접 그 라디오 통신을 이제 차단하게 되고 이 문제가 있는 호스트 IP는 내부에서 더 이상 이제 아무런 통신이 이제 발생할 수 없게끔 자동화 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SN의 이제 자기로서는 문제가 있는 이 악성 트래픽이나 문제가 있는 트래픽을 이제 알 수는 있지만은 후속에 대응 처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ISE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허스트 IP 주소를 내부에서 통신을 할 수 없게끔 이제 후속 자동화 대응 처리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SNMP 트랩이나 웹훅 혹은 SQX 제품이 같이 연동이 되어져 있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관리자분이 이제 원하시는 이런 액션 작업들을 전부 다 실행을 할 수 있고요. 룰즈 부분에 네, 호스트 알람뿐만 아니라 호스트 그룹 기반 혹은 SNA 자체에 SNA 매니저 혹은 플로 컬렉터 혹은 특정 엑스포터, 인터페이스 알람 등등 기타 이런 특정 알람이 나타날 때 그냥 어떤 액션을 진행을 한다라는 식을 네, 전부 다 이제 편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데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오늘의 이제 세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선 SNA의 이제 백업 작업 그리고 호스트 그룹 관리 그다음 폴리시 튜닝 작업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운영 모범 사례를 이제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 SNA, 특히 이제 최신 버전의 7.4대 버전에서는 직접 이 대시보드에서 이제 편집이 가능한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툴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당 툴을 이용하여서 네, 관리자분에게 이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고요. ISE와 CQX를 연동시켜서 이제 후속적인 대응 처리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런 사용 사례로 통해 여러분의 운영 효과를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 프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채트 여기 보이시는 채창에 관련된 질문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입력하시는 동안 저희 다음 ATS 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22일 동일한 오후 2시부터 동일한 시간에 어,
퍼포먼스 튜닝 모범 사례 시스코 SN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베이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0점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올라온 질문이 없는 관계로 Q&A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방금 제가 올린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